34번 지문 해석 들어갑니다. 34번 해석이 살짝 까다롭고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 구문들이 있어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34번. 자, 일단 맨 처음에 on screen 나옵니다. on screen은 우리 딱 영화 떠오르잖아요. 그죠? 영화에서 나오는 기후 디제스터, 재난입니다. 재난. 그렇죠? 기후 재난은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곳곳에 다 나오지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재난을 겪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 자, 그러나 나옵니다. 전 세계 이 기후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그것의 스코프, 규모라든지 범위 점점 커지고 있지. 사실 지금 영화 보고 웃고 떠들고 즐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저 as quickly 여기 나오면 이렇게 갈로 쳐놓고 그만큼 빨리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만큼 빨리 뭐 하고 있다? 제거할지도 모릅니다. 없애버릴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잖아. 그 범위가 아마도 소위 기후 픽션 이 장르, 기후 재난 허구 이 스토리를 담은 이 영화 장르를 제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해했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실제로 indeed는 실제로 제거합니다. 두 번째 동사. eliminate 첫 번째, eliminate 두 번째. 그러니까 기후 변화의 이 범위 규모가 이 재난 영화, 기후 재난 이 스토리를 없애버릴지도 뭐 실제로 없애지고 있다. 어떤 노력들을 다 없애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자, 에스키클레 아까 위에 거 내용이고. 지구 온난화 스토리를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실제로 없애버립니다. 지구 온난화에 관한 스토리를 어떻게든 영화든 소설이든 어떻게 내보려 하는데 점점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있다. 왜? 돌아보니까 진짜 영화가 아니라 우리 현실이거든. 자, 콤마 위치 나왔습니다. 이렇게 콤마 위치가 나왔다는 것은 계속적 용법이고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에 다 하겠습니다. 앞문장 전체다. 이렇게 지구온난화에 관한 이야기를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은 심지어 어떻다? 너무나 커져버렸고 너무나 분명해져 버렸다. obvious. 심지어 어디에서조차도 헐리우드에서조차도. 헐리우드는 전 세계 영화 만드는 중심 지역이죠. 그 지역마저도 재난 스토리, 기후 재난에 관련된 스토리는 서로 쉬쉬하더라, 만류하더라, 안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보면 바로 핵심 포인트는 바로 뭐다? 이제 점점 기후 장르가 사라지고 있다. 실제로도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다. 헐리우드에서조차도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 현실로 지금 닥치고 있는데 그게 재난 영화가 무슨 소용이냐 얘기하는 거. 지금 당장 재난 기후가 우리 현실인데 그게 아닐 때는 영화로 웃고 떠들고 즐길 수 있지만 그게 현실이면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를 말할 수는 있어. 기후 변화에 인용 물질과 즉 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 단 뭐 하는 동안? 이런 경우 동안에는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이 기후 변화가 인간의 삶의 marginal feature는 특징입니다. 특징. marginal 이거는 변두리, 주변.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다지 중심, 메인은 아니더라는 거지. 우리 삶의 중심, 메인은 딴 데 있고 기후는 저 끄트머리, 가장자리 저 끝에 있다는 거지. 그런 특징으로 보여진다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주변적 특징이라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주변적 특징이 아니라면, 이게 우리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메인 이슈라면 반대로 얘기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돌면 그러나 이렇게 온도가 3도에서 4도 정도 올라갈 때, 하들리는 뜻이 뭐다? 거의 뭐뭐않게 뜻입니다. 그죠? 하들리는 거의 뭐뭐않게,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 그 기후 변화의 임팩트, 영향으로부터 isolate, 고립된다, 즉 분리되는. 난 그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아 너무 좋아.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대일까?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 믿어볼까요? 자, 그래서 이 기후 변화가 저 지평선 너머로 점점 expand 되고 있을 때, expand라는 것은 확장입니다. 확장.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점점 우리가 당면하는 현실이 된다. 현실이. 이해되겠습니까? 기후 변화가 이제 우리의 현실이 바로 되어버린다면, 그것도 아주 크게 마지널이 아니라, 이 주변적 특징이 아니라 중심 이슈가 된다면 어떻게? 빈칸은 무엇이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겠노? 이제 이렇게 돼버린다면 여기서 말한 아까 뭐다? 기후 픽션 장르는 더 이상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이렇게 흐름이 돼야 된다. 그지? 왜? 궁금하잖아. 왜? 기후가 이제 우리 당면하는 메인 이슈가 된다면 더 이상 이런 영화를 만들 필요 없지. 현실인데. 아닐 때는 좀비 영화를 만들지. 현실이 좀비인데 좀비 영화를 왜 만드니? 무슨 말 들지? 왜 그런데? 라고 밑에 이유가 설명이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굳이 보거나 읽겠는가? 이 기후 픽션,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플레인이 뚜렷하게, 또렷이, 너거 창문 밖에만 내다보면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 세상을 굳이 기후 픽션을 통해서 영화를 보고 글을 왜 읽겠는가? 이해되겠습니까? 바로 이유를 설명해놨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유. 우리는 기후 픽션에 대해서 보지도 않겠고 읽지도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기후 영화 이 장르는 앞으로 뭐다? 사라질 것이다. 그 얘기가 이제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빈칸의 답은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맞겠다. 자, at the moment, 지금 이 순간입니다. 순간. 자, 지구 온난화를 illustrating, 자, 현재 분사 ing겠죠? 설명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스토리는 여전히 escapist pleasure, 현실 도피입니다. escape, 현실 도피의 즐거움을 줄 수는 있겠지. 이렇게. 비록 지금 이 순간만큼 당장은 비록 그 즐거움이 공포의 형태로 다가오기는 하겠지만, 지금 바깥에는 기후 온난화 심해지고 재난이 하루에도 멀다고 벌어지는데 그런 영화를 보고 있으니 당장은 공포 형태로 다가오겠지만 약간은 뭔가 현실 도피적 즐거움도 있겠지. 그런 영화를 보면서 나는 살아있으면서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또 나올 거야.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자 no longer, 더 이상 뭐뭐 않게, 이런 뜻이죠. 더 이상 뭐뭐 않게. 우리는 더 이상 대띠아인 척 할 수 없다. pretend는 무엇을 아닌데 그런 척 가장하다. 뭐뭐인 채 하다. 우린 더 이상 이 기후적 고통이 distant,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척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할 수가 없다는 거지. 시간적으로 봐도 그렇고 장소적으로 봐도 그렇게 가장할 수가 없을 때 옳은 이제 뭐 해야 될 것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관한 stop pretending.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해서 더 이상 가장하는 것을 멈춰야 할 것이다. 기후 변화를 가장하는 걸 왜냐면 기후 변화가 이미 와 있는데 뭐 기후 변화인 척하고 기후 변화를 가장하니 이렇게 하는 것은 뭐다 이제 멈춰야 하는 거다. 무엇을 가장하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기후 변화에 대해 더 이상 픽션의 소재로 삼는 것, 소재로 다루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소재를 한번 담아볼까? 이런 것을 가장하는 거 이제 멈춰야 된다는 거. 왜?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현실인데 창문 열면 바로 기후 변화가 난리 났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이것은 뭐다? 이제 멈춰야 한다. 스탑 나오죠 이렇게 기후 변화에 대해서 멈춰야 하고 이제는 뭐 할 때가 왔다? will 1번 이거를 시작할 때가 왔다. 뭐가? 그 기후 변화 안에서 가장하기 시작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기후 변화라는 실제 상황 속에서 이제 기후 변화는 기정사실은 실제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그 안에서 뭔가 가장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삶과 생존에 관련된 삶과 생존해 나가는 것. 이것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픽션은 소재로 다뤄볼까? 이것은 멈춰야 할 때가 왔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결국 뭐다? 기후 변화는 이제 현실로 다가왔으니 더 이상 하나의 장르 소재로 쓰기는 다소 어렵다. 이제 멈춰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이 이 글의 빈칸 절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앞에 내용도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거꾸로 합니다. 33번 쌤이 표시해둔 자 1번 아까 표시해줬고 4번 표시해줬고 5번 표시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전자회사입니다. 삼성전자처럼. 근데 여기는 뭘 만드느냐? 레이저라든가 잉크제트 프린트를 제조하는 전자회사에 우리가 일할 때 여기까지 됐습니까? 나는 곧 발견하지. 왜 주어 동사 우리가 수많은 소비자 제품 이 굿즈라는 것은 물건입니다. 제품. 이 제품의 세 가지 버전 왜 세 가지 버전을 만드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끝입니다. 지금부터 뭐다? 회사가 제품 세 가지 버전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 봅니다. 이 제조업자들은 오직 만약에 한 가지 버전을 만든다 치자 이 말이야. 그럼 사람들은 그 제품 한 가지 버전만 샀던 사람들은 때로는 나는 이거 말고 나는 여유가 있어 더 비싼 것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3만원짜리 제품밖에 없어 선풍기가. 그 나는 여유가 돼서 10만원짜리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회사가 그런 제품을 만들었다면 더 팔 수가 있는데 그죠? 충분히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소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런데 한 가지 버전밖에 안 만들었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약간의 이익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만들면 이윤을 크게 남길 수가 없다는 거지. 두 번째, 그 이번에 만약 회사가 두 가지 버전을 만든다 쳐.
즉 다시 말해서 두 가지는 어떤 거냐? 두 가지는 하나가 있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 있겠죠. 이 나머지보다 좀 더 가격이 비싸고 피처는 기능입니다. 기능. 더 많은 기능을 가진 하나. 그 하나가 나머지보다 가격도 비싸고 기능도 많아. 자, 이런 두 가지 버전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해 보겠지. 그리고 사겠지. 당연히 뭐다? 레스니까 덜 비싼 쪽을 사겠죠. 당연히. 이해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기능 많고 가격이 많은 걸 못 파는 거잖아요. 그지? 당연한 거 아니니?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전략을 씁니다. 하지만 세 번째 모델을 이제 만들어. 이 친구들이 이제. 자, 하지만 이제 세 번째 모델을 만들어. 세 번째 모델. 이 회사가 세 번째 모델. 심지어 얘는 더 많은 기능도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가격도 훨씬 더 비싸요. 나머지 the other two 이 두 개의 제품보다 이죠 제일 낮은 것, 그 다음 좀 기능이 많고 비싼 것, 이 두 가지보다 더 기능도 많고 더 비싼 걸 만든다면 이해되겠죠? 두 번째 모델의 판매가 갑자기 급증할 것이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세 번째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지, 전략상. 왜냐? 많은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만든 세 번째 모델, 가장 비싼 이 모델의 기능이 좋겠지. 이해되겠죠? 가장 비싼 뭐 좋겠지. 기능이 많으니까. 하지만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 가격은 너무 비싸. 그럼 어떻게 된다? 이러한 걸 기준점으로 삼아서 한 단계 내려갑니다. 기능은 많고 요거보단 좀 싼 거. 이해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중간 모델이 그렇게 잘 팔린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모델을 출시함으로써 두 번째 이 제품이 너무나 잘 팔린 두 번째 모델은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기능도 많고 가장 낮은 이때 리스트는 가장 적은 그러니까 가장 덜 비싼 것보다 기능도 많고 그 다음에 팬시스트 모델. 자, 팬시스트 모델은 이게 고급 버전입니다. 고급 모델. 가장 고급 모델보다 또 덜 비싸. 이해되겠죠? 그래서 가장 가격이 낮은 것보다 기능은 많고 또 가장 비싼 것보다는 또 고급 모델보다는 또 가격은 괜찮아. 그래서 사람들은 뭐다? 너무 아래 거 안 사고 너무 위에 거 안 사고 어떻게? 중간 지점에 두 번째 중간 모델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전략을 만든 것은 바로 뭐 때문에? 이 세 번째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따라서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중간 모델을 사게 되지. 이해되겠습니까? 분사 구문입니다. 이 자리에 빙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뭐뭐 하면서라고 분사 구문. 대디알은 전혀 자 be unaware 모르다 모르면서 on이 붙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aware는 알다인데 이제 모르다. 그들이 지금 빈칸 당하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른 채 두 번째 물건을 계속 사고 있다. 결국 빈칸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은 하나의 마케팅의 하나의 전략이죠. 마케팅 전략에 본인이 속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야 되겠죠. 마케팅 전략에 이 세 번째 제품 출시에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뭐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요 빈칸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것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도 봅니다. 요거는 자 2번 체크하고 3번 체크하고 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보면 요렇게입니다. 이렇게 동사. 자, 요것은 의문사 주어 동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는가, 우리가 고통을 받는 그 정도는
아, 너무 고통스러워. 난 좀 덜 고통스러워. 난 너무 고통스러워. 난 조금 고통스러워. 난 많이 고통스러워. 이 정도는 결국 relate to 뭐와 관련이 있다? 다음 빈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볼까요? 바로 얘가 나옵니다. 1500m 달리기 주자는 스스로를 극한 고통으로 몰아붙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어. 경주에 이기기 위해서.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고통을 참을 수가 없지. 승리를 하기 위해서 고통 따위는 크게 신경 안 쓰니까 고통이 크게 안 와닿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근육은 비명을 외칩니다. 외치면서 분사구문. 그들의 폐는 의미이상의 주어. 아까 이것도 분사구문의 의미이상의 주어. exploding 폭발하면서 두 번째 분사구문, 첫 번째 분사구문. 근육은 외치고 폐는 산소 deficit 이 부족입니다. 결핍 부족. 산소 부족으로 폭발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극한의 고통 속으로 몰아붙일 때 신기하게도 그들은 뭐라 얘기한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겠죠? 상황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고통의 정도가 조절이 된다는 내용. 두 번째, 사실 마라토너들, 울트라 마라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다음 같은 사람들이야. crazy, 열정적인 사람들. 이 열정이 없으면 그들 힘든 것도 못 참겠지. 스스로를 정상적인 경계선, endurance는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인간이 인내할 수 있는 그 정상적인 경계선을 넘어서서 스스로를 몰아붙일 만큼 충분히 crazy,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울트라 마라톤 러너들은 이 사람들 뭐 하는지 아니? 분사 구문합니다. 분사 구문. 이렇게 여기까지 뭐뭐 다루면서 뭘 다루는데 50에서 100km 혹은 그 이상 여러 시간 동안 이렇게 다루면서 인간의 인내심의 정상적인 경계선을 넘어서서 스스로를 밀어붙일 만큼 열광적인 이런 사람들, 이런 울트라 마라토너들은 무슨 얘기하는 줄 아니? 고통과 우리가 친구가 한번 돼볼까? 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고통과 친구가 된다. 열정적이다. 고통은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예시. 환자가 돈을 지불해서 pay for. 수동적 백은 등 고통, 테라피는 치료법입니다. 치료법. 패시브는 약간 수동적,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자, 이 어떤 형태의 수동적 등 고통 치료에 돈을 지불했고, 프랙티셔너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실행자들. 의사 선생님은 아주 깊이 통증 부위를, 환자의 등 쪽의 통증 부위를 막 누르는 거지. 푸시. 누를 때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to mobilize. 그 통증을 mobilize는 풀어주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막 누른 거지. 자, 그러면 너무 아프겠죠, 이렇게. 그런데 환자는 이것을 뭐라 부른다? good, 말도 안 돼. good pain, 좋은 통증이다. 이래 부른다는 거지. 환자가 뭐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믿어요. 이와 같은 유형의 압박 치료법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해되겠죠? 그렇게 믿는다면,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이 통증은 뭐다? 좋은 통증이다. 본인 마음먹기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가 컨트롤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절대적 통증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비록 뭘지라도 이분도 이 의사 선생님이 바로 막 누를지라도 이 환자의 소어는 아픈 티슈는 신체 조직 부위입니다. 막 누른다 할지라도 이것은 가치 있는 통증이야, 괜찮아, 좋은 통증이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통증은 뭐다? 그 사람 하기에 달려있다.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의고사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보면 32번부터 봅니다. 32번.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신적으로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있다. 근육은 아프다고 외치는데 전혀 외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냐,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50에서 100km 이상을 달리는데 우리 고통증과 친구 한번 대볼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죠? 심지어 아픈 부위를 누르는데 좋은 통증이래. 왜냐하면 이건 가치가 있는 통증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얼마나 통증이 있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와 관련이 있다?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것은 몇 번이다? 이것은 바로 2번입니다. 자, 의문사 주어 동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 속에서 이 통증을 프레임 시키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 되겠죠? 이때 프레임은 틀을 구성하다. 무엇을 구성하다. 우리가 통증을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관련이 있다. 이제 A라고 구성하면 굉장히 아픈 거고, B라고 구성을 하면 좀 덜 아픈 거고, 이 되겠죠? 우리 마음속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프레임화 시키기에 달려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통증 속에 있어 왔는가. 두 번째, 3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통증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리커버. 자, 리커버는 회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회복하다. 리커버는 회복하다.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 네 번째는 신체 어떤 부위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트레인, 훈련시키는가. 훈련시키는가. 다섯 번째는 어떤 치료법이 우리가 지금 전문가로부터 받는가.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통증을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통증과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한번 적어봅니다. 마음가짐에 의해 결정되는 고통의 정도. 됐죠? 마음가짐에 의해서 고통은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3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3번은 회사가 왜 3가지 버전으로 만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고, 그래서 2가지 버전 만들고 아까 오직 1가지 버전 만들면 판매율이 저조하더란 말이지. 그래서 회사에서는 마지막 3번째 모델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 이 2번째 모델 판매가 갑자기 급증하더라. 이게 되겠죠? 이 중간 모델이 기능도 좀 있어 보이고 가격도 덜 비싸 보이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중간 모델을 산다는 거지. 뭐다? 본인들이 전혀 모르면서 이 회사 전략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 사실을 전혀 모르면서.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답은 몇 번이다? 자, 1번 체크하고 해석합니다. 마지막 3번째 모델은 상당히 비싼 모델입니다. 그죠? 굉장히 기능도 많고 일부러 그걸 만들어놔야 2번째 모델이 잘 팔린다는 거야. 가장 높은 가격의 물건의 presence,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뭐다? manipulated 당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른 채. manipulate는 저겁니다. 조종당하다, 조종되다. 요 단어가 핵심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3번째 제품 출시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우리는 2번째 물건을 마구 사더라. 나머지 해석해 봅니다. 2번 하이 볼륨, 많은 양, 다량입니다. 다량, 박리담에 물건이 많아. 그리고 로우 마진 스트레티지, 낮은 마진, 낮은 이익의 전략.
그래서 오히려 이익은 물건 하나당 마진 이익은 적게 줄이고 물건을 대신 많이 파는 것에 의해서 persuade 설득. 세 번째 trick 속이다 속임을 당하다. 네 번째 fool 속이다 속임을 당하다. 계속 구매하도록 속인다.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속임을 당한다. 네 번째는 가격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로 속임을 당하다. 다섯 번째는 반복적으로 디스카운트는 할인된 가격에 expose로 노출입니다. 노출. 반복적으로 할인된 가격에 노출되었음을 잘 모른 채.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 값비싼 제품 출시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우리는 두 번째 물건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더라. 됐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적어 봅니다. 물건을 제조업 회사가 상품을 세 가지 버전으로 판매하는 뭐다? 이유. 두 번째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물건은 가격도 좀 어느 정도 비싸요. 그죠? 그렇게 해서 회사가 이윤을 남긴다. 자, 마지막 34번 들어갑니다. 34번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영화에서 기후 재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멈출 때가 됐다. 실제로도 노력들을 안 하고 있더라. 이제 헐리우드조차도 말이지. 이게 주변적 인간의 특징이라면 충분히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주변이 아니겠지. 3, 4도만 올라가도 그죠? 우리는 이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가 실제로 저 너머로 다가오게 되면 뭐다? 아무도 기후 변화 장르는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왜 만들겠는가? 왜 사람들이 클라이밋 픽션을 보고 글을 읽겠는가? 창문 열면 다 보이는데 말이지. 다 보이잖아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이제는 기후 변화에 관해서 우리가 그러는 척 하는 것, 가장해 보는 것. 창문 열면 바로 기후 변화 직면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이제 멈춰야 할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는 빈칸에 뭐 와야 되겠다?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스토리가 되는 것을 seize 할 때가 왔다. seize 하는 것. 자, seize는 적어봅니다. 멈추다. stop이다. 멈추다. 요 단어 알면 충분히 풀었을 것이다. 답은 2번입니다. 멈춰야 할 때가 왔다. 1번 on its own 적어볼게요. 스스로 resolve는 해결하다 뜻입니다. 3번 잊혀진 장르가 다시 reborn 태어나다. 부활한다. 4번 그것의 impact 영향력이 overestimate는 평가하는데 over 지나치게 보다 이런 거 우리는 과대 평가하다. 5번째 그 스토리 플러스는 국어 시간에 많이 나옵니다. 줄거리가 컴플렉스는 뜻이 뭔데 복잡해질 것이다. 자, 창문 열면 바로 직접적으로 주변적 삶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 메인 이슈가 되는 기후 변화. 따라서 그것을 소재로 영화로 삼을지 안 삼을지 이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멈추게 될 것이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내용과 어휘는 상당히 어려운데 답은 또 충분히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 내용 한번 적어 봅니다. 자, 현실입니다. 현실. 다시. 현실이 되어 이제 곧 사라질 기후 픽션 장르. 이해되겠습니까? 현실이 되어 이제 곧 사라질 기후 픽션 장르에 대한 내용이다. 됐죠? 그래서 어휘 느낌 이 전체적인 부분은 고3 느낌이 좀 나는데 고2 고3 느낌 나는데 어쨌든 답은 고일스럽게 바로 찾아집니다. 시즈만 단어 알면 바로 찾으니까. 자, 일단 집에 가서 반드시 3회 정도는 복습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